그러면은 이제 이 신규 문화의 9,000년 역사 중심 주제가 뭐냐? 이 천지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본래 호칭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문화, 소위 말하는 천신제, 천재 문화가 인류 4대 문명권, 바로 그것의 근원이 되는 동북아의 소위 홍산문화, 5,500년에서 지금 한 9,000년까지 나오는 진정한 인류의 신석기 문명, 원형문화, 홍산문화, 홍산문화의 전체 광역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주 저 위쪽까지 해가지고 광역 홍산문화 시대는 9,000년 전까지로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총묘단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원형의 천신단이 나온단 말이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거 보면은 3층 계단으로 돼 있는데, 저게 러시아의 그 서부를 가도 있고, 제가 러시아 황권 때도 잠깐 그걸 배드렸는데, 러시아 역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거든요. 박물관 가보면은 홍산문화 유적하고 구조가 아주 똑같아요. 둘레에다 이렇게 씌우고 있는 한의화 같은 것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은 근본은 저게 3단으로 돼 있고 저 위에서 천재를 지내게 돼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 천심원이야. 하늘의 심장부. 하나님의 마음, 본래의 우리들의 마음, 영원한 우리들의 대우주 광명의 그 마음, 그걸 상징해서 그 마음, 그 속에 천신을 모시고 그 신관하는 인체다. 그 신의 뜻과 꿈을 이룬 주인이 바로 우리들 각자 한 사람이다. 이것은 신격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신격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본래의 그 진리 가르침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 문화가 바로 한국인의 9,000년 전통 하나님 문화의 근본 생활 신앙이었다. 이제 고유 문화 행사인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 제천 의식이 가장 융성했던 곳이 단군 조선 때 11세 도회 단군인데, 그리고 이분이 삼신 우주에 대해서 도통을 하고,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에 아주 새겨야 되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울려 나와야 되는 그 진리의 원천적 정의, 삼신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본성과 역할에 대해서 가장 간명하게 정의를 했는데, 염표문,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둬야 할 진리에 대한 큰 정의, 염표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한 마음으로 따라서 해도 좋겠어요. 염표문.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 도야 보원이요 기 사야 진일이니라.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 도야 효원이요 기 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 도야 태권이요 기 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야 홍익 인간하라. 염표문 마지막 16자가 9,000년 역사 이제 홍익 신법, 홍익 인간의 이 우주 광명 신법을 전수하는 근본 주제인데요. 황금 시절에 위대한 9,000년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 신교 문화의 도통문, 염표문,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이 정의, 하늘은 기사야 진일, 하늘이 주장하는 일이라는 것은 참됨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 통일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늘에서는 참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동왕에서 이때는 천지에서 참마음 가진 사람을 찾는 때다. 그 참이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어머니 땅이 하는 일은 뭐냐? 근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이지능 위대하니 지혜와 능력으로서 인간은 위대하다. 그리고 인간의 도라는 것은 바로 태권, 천지의 원만한 정신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자아 중심으로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없어질 것이냐, 소멸될 것이냐. 기사야 협일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주장해야 할 성공하는 길은 뭐냐? 협일이다.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9,000년 역사 문화의 그 중심 주제에 그것을 크게 열매 맺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로 일신강 종화사 성통 광명하니 하늘과 땅 인간 살아있는 우주 삼신의 그 근본도와 그 주장하는 일이 이와 같을진데 일신 하늘 땅 인간 그 한 경계에 있는 궁극의 이 신 삼신은 이제 일신으로 보는 거야. 이 삼신이 우리에게 뭘 줬냐? 당신의 참마음을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이 조물주 삼신께서 그 일신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조물주의 마음이다. 살아있는 조물주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래 마음, 인간의 본성은 참마음은 이 대우주 광명의 통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재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걸 과거 시제로 번역하면 아주 천지배락이 내리는 거야. 제세이화하야. 이 세상 살면서 머물면서 이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삼신의 가르침의 법도 이법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뜯어고치고 교화를 해서 홍익인간하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 문화의 근본 가르침인데요. 그 다음에 신교 문화는 그 신교를 구성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구의 동서문명의 중심이 되는 천산 동방에 있다는 바로 이 환국. 그런데 단군 조선은 환국 배달에서 내려온 신교 문화의 그 두 개의 중심 코드를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을 건국을 하고 나라를 삼경 세 개의 수도를 열어서 소위 그것이 환단국에서 말하는 삼한관경제다. 나라를 셋으로 즉 만주의 진안과 한반도 전체는 마한이고 이 전라남도 여기도 예전에 전부 여가 단군 조선의 땅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서 산동성 쪽 여가 번안이다. 그러고서 22세 색불로 단군 때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삼조선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삼경 세 수도의 관계가 뭐냐? 바로 한반도는 저울판이고 서쪽에 이 번조선은 저울추다. 추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역사의 그 변화, 이 서방 한족과 이 동방 문화 종주하고 이 국제관계, 그 번안의 수도는 저울의 추와 같다. 그리고 원 그 수도 하얼빈의 소밀랑은 저울대다. 그래서 이것이 단군 조선이 그 신교 우주관과 이 세계관을 근본으로 해서 국가 경영 제도를 삼았는데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교 우주관과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단군 조선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삼한 관경제 그 경영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실제 역사 현지 답사를 통해서 문헌과 문화 언어를 연구해서 정립을 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전사만, 후사만, 소위 북사만, 남사만, 단군조선 그 사만이 망해가지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 마한, 가야 전신이 번안, 그 다음에 경주, 신라가 바로 진안인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되고 그런 거지만 자 이것을 6세 단군이 우리 한국인의 역사 그 문화의 근본 정신을 노래한 신교 문화의 주제 서효사를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서효사. 아침 햇빛 먼저 받는 이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환인께서 삼신의 도를 먼저 여셔서 덕을 베푸심이 크고도 깊도다. 모든 신성한 이들이 의논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환웅께서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치유 천황께서 청구를 일으키시어 만고의 무용을 떨치셨도다. 회수 태산 모두 천황께 귀순하니 천하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도다. 단군 왕검께서 하늘의 명을 받으시니
기뻐하는 소리가 구환을 움직였도다. 삼경이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마한수도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진한수도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번한수도 안덕향이로다.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의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잘 간직하도다.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루니 이른 나라가 조회하도다. 삼한의 근본 정신을 영원히 보존해야 왕업이 흥룡하리로다.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진실로 삼신상제님을 섬기는데 달려있도다. 서요사는 또박또박 이렇게 읽다 보면은 조광 선수지에 아침 해를 먼저 받는 땅에 삼신 혁세림이로다. 밝은 광명 환인환웅 당군 그 세 분 성조의 신교 우주 광명이 밝게 빛나는 도다 말이에요. 지금 칭추극기라고 하는 이 저울판과 저울추, 우리가 왜 우리 한민족이 대륙의 역사에서 반도 역사로 이렇게 오그라들었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패망의 역사 과정을 어떤 역사의 궁극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역사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때 마치 로켓가 이 우주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몸체만 날아간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역사의 진정한 궁극의 중심 핵자리, 그걸 우리가 이제 지리학으로 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역의 8궤 방위학에서는 간꾀다, 간방이다, 여름철에 인사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문왕 8궤인데, 그래서 간은 동북방에 있어요. 그래서 성원호 간이다. 간방에서 모둥을 이룬다, 성취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간중 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호남 땅이다 이거예요. 간중 간이거든요, 여기가. 이 지구의 중심이 혈이 한반도고 간짜리고, 그 간중 간이 바로 옛 백제의 땅이다. 이 호남 충청. 진실이 그런 거예요. 천문 지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호남의 동포들이 자존심을 복원하고 극대화해서 앞으로는 이 후천 개벽의 새 역사에서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위대한 천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단군 조선의 문화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삼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경제는 알고 보니까 그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 문화를 근본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 삼경 자체가 천지 역사를 저울질하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이 계신 그 칠성 선기옥형을 근본으로 해서 단군 조선 그 왕검들이 나라를 세 개의 수도를 열어서 삼경으로 나눠서 다스린 것이다. 이게 단군 조선을 보는 그 건국의 역사의 핵심이다 말이야. 이 천지 정사를 집행하는 우주 정치의 중심별 북녘 하늘의 이 칠성, 그 칠성과 삼신이 일체가 되어서 신교 문화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 칠성 문화의 그 원형이 단군조의 그 삼경 제도, 수도를 세수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 국가 경영 제도, 즉 삼한 관경제의 신교의 삼신과 칠성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러시아 이 방대한 북녘 이 대륙에 있는 유목민들 문화, 옛날에 훈족, 흉노족이라든지 뭐 그 이외 다른 족속들을 보면은 중심에 왕이 있고 이렇게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어요. 이건 단군조에서 온 거예요. 한국배달의 신교 삼신과 칠성 문화를 계승한 문화에서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이렇게 온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삼신 문화는 구체적으로 시간 공간, 우주의 시간 공간을 오방으로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서 신교의 우주관으로서 음양 오행 문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 한족 한나라 시대 때 뭐 그 사람들이 뭐 오행설을 정립을 했다고. 그래서 오행의 기원이 뭐 2000 몇 년 정도 뭐 서한이니 뭐니 뭐 누구를 찾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환단국에서는 목화토금소라고 하는 오행은 단순한 그 자연의 어떤 기본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 삼신의 우주 성령을 얘기한다. 삼신이 동서남북 중앙방위 오방으로 작용하는 바로 다섯 성령, 대자연의 다섯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 해서 태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돼요.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이렇게. 그러고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연신을 우리가 보통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백호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숙살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남방의 주작, 봉황새로도 얘기하고 북방의 현무. 이게 지금 보면은 내가 저 이상한 괴물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놨다고 현대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자연신이거든. 서양의 기독교 유일신과에 들어와서 사신도 그거 보면 아주 이상하게 알아요. 그걸 그 우주의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 우주 순환 이법, 시공간의 그 천지 기운을 다스리는 신인데 그 자연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모욕을 주고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국과 배달에서 전수된 이 삼신문화의 구체적인 그 역사 통치의 우주 중심지, 우주 문화의 실제 그 사령탑이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의 별 칠성인데요. 북녘 하늘에 있는 7개 별인데, 자, 이 칠성은 사람 얼굴에 칠성을 이고 댕긴다. 두 눈으로 이렇게 우주를 본다 이거예요. 두 귀로 우주의 모든 소리를 듣는 거야. 코로 천지의 그 무형의 에너지를 마시는 거야. 또 입으로는 어머니 지구에서 나는 오공 모든 것을 먹는 거야. 그래 인간이 이 우주 진리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틀이 이렇게 칠규인데, 칠규. 이게 바로 칠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된 거다. 그럼 칠성은 어떤 별이냐? 칠성은 천지와 1호를 오행을 다스리는 우주 정치를 행하는 중심별이다. 그리고 칠성은 바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서화복을 다스린다. 칠성에 기도를 하면 무병장수하고 자손줄을 잘 둔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서 다시 칠성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칠성에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이 상제님이 계시고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별이다. 자, 지구촌에 이제 칠성 문화를 보면은 전 지구촌에 칠성 문화 유적이 다 있어요. 이곳 전라도를 보면은 화순에 운주사가 있고 거기 칠성탑이 있고 바닥에 보면 그 칠성석이 있거든. 칠성석이 있어. 이와 똑같은 게 우리가 북경의 자금성 주변의 동서남북에 바로 천단, 지단, 일단, 월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천재단이 있는데 거기 천단공원에 가보면 들녘에 저기 칠성석이 있어요. 저건 이제 태산의 7부봉을 상징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황궁원가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칠성을 모시는 그 울패가 있다고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로서도 선기옥형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일본 동경에 가보면은 그 주변에 칠성의 별자리에 맞춰서 7신사, 칠성 신사를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계속 추적해 보면은 지구 창세 인류 문화, 바로 태일 문화의 원형을 만나게 돼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 10만 개 신사의 원형을 보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 동서, 모든 사상가, 그리고 인류의 꿈, 역사의 주제, 우주의 본성, 인간이 이루어야 할 유일한 삶의 근본 주제 태일. 이게 바로 이제 이 칠성 문화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인류 창세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환국 초기부터 지금 9,200년이 좀 넘지만은 환국이
일세 안팎연 아버지 환인으로부터 마지막 환인 7분 아니에요. 7분. 이것도 어떤 천지의 명에 의해서 환국의 수명이 3301년으로 정명이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인디언관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연방합중국이 건설된 그 역사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인디언 문화가 6개 인디언 연방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네이션 투 네이션, 국가 대 국가로서 실제 정상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연방국이 탄생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 연방국의 탄생의 배경에는 과거 환국의 12연방국, 환국 문명의 기반이 되어 있는데 저 유명한 거대한 마운드 가보면은 거기에 곰들이 행렬이 있는데 그 곰의 행렬이 전체는 저 10마리로 되어 있는데 북두칠성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북두칠성은 실제 들어가 보면 별이 7개가 아니고 몇 개냐? 바로 칠성경이라는 주문의 말대로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북두칠성은 9개다. 왜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고상옥황인이 좌보라고도 하고 존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삼신상제님의 별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별이 있다. 그걸 자미원이라고도 하는데 우필이라는 말이 있어. 좌보 우필이 저기서 나온 말이야. 원래 천문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북두칠성을 북두구진 9개 별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북두칠성이 누구를 모시고 있냐? 북극성을 모시고 있는 거야. 저 북극성이 바로 태일이다. 태일성. 논어에 보면 말이야 뭇별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돌듯이 이상적인 정치라는 건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우정편에 지금 칠성문화는 우리가 동방 9천년 신교 문화의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 지구촌에 이제 이 칠성문화가 태고로부터 이렇게 생활문화인데 깨달음의 문화, 도통문화의 중심 주제다. 제가 이제 이 지구촌 댕기면서 제일 크게 감동한 것은 약간 그 춥고 으시시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에벤키족이 사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시베리아. 거기를 가보니까 에벤키족의 그 민속 야외 전시해 놓은 걸 봤는데 옛날 살던 집 그 별 볼 일이 없잖아. 그런데 거기 칠성판이 있더라고요. 큰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를 어디다 놓느냐? 칠성판에 놔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딴 걸 못 보고 그걸 막 세보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거기 있는 그 러시아 징기스라고 그 양반을 사람이 좋고 좀 영어도 잘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해가지고 황코 때 내가 비행기 표를 줘서 초청을 하는데 근데 이 징기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에벤키족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칠성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다. 우리 한국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누워요? 칠성판에 눕는 거야. 실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죽으면은 곧장 뭐 염문하기 전에도 저 칠성판에 뉘어놔. 지금은 뭐 저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저런 문화를 모르지만은 근데 이것은 아주 가장 성스러운 죽음의 의식이다. 가장 원형적이면서 근본이 되는 원형문화 의식에 우리가 칠성판에 눕는 것이다. 칠성판. 그리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상투를 꽂지요. 이 상투를 꽂는 것은 아마 지구 전역에 다 있어요. 보면은 상투, 상두, 북두칠성을 상두라 하는 천상의 두성이다. 그렇게 해서 상투를 꽂는데 중국에 보면 공자님도 꽂고 주윤발이가 주연한 그 공자 영화를 보면 주윤발이 실제 상투를 꽂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소학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상투를 만진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투가 뭐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시고 또 내가 온 저 우주의 중심별,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이 계신 저 별, 그곳에 계신 나의 조상들이 매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깨달음, 인생의 가치관이 칠성에서 오기 때문에 칠성과 나는 한 생명이고 일체로 살아간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원형 문화의 의식이 상투를 꽂는 것이다. 그래서 상투를 꽂으면 뭐 봉건 잔재로 해가지고 아주 그 미개하고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칠성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의 이 역사 개벽 시대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동학으로부터 근대 역사 출발점에서 볼 때는 바로 신교, 인류 원형 문화, 우리 한국인의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중심 2대 축인 바로 이 삼신과 칠성 문화가 다시 우리 생활 속에서 복원이 되고 그것이 생활화가 될 때 진정한 통일 시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적십거 10번째의 나라, 그 전개된 걸 보면은 뿌리 시대,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 열국분열, 북부에서 대진국까지 이렇게 묶어지고, 그리고 고려, 조선, 지금 이런 남북 분단 시대 9번째까지 왔는데요. 셋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것도 참 신비스러운데 10번째 미래의 한국, 그것은 환국, 우주광명 문화가 다시 복원된다. 그 아주 재밌는 말로 콩을 심으면은 열매를 맺으면 다시 그 콩이 나온단 말이야. 콩의 씨가 원형이 복원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 동학에서부터 참동학으로 정산도에서 선언된 이 우주과학 문화, 그걸 후천 개벽 문화인데 바로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역사가 다시 온전히 복원되어서 우주 광명의 인간 시대를 여는 그런 진정한 원형 문화, 도통 문화의 도법이 완전히 복원되어서, 물론 그것은 제1의 신교, 유불선 기독교라고 하는 제2의 신교, 그리고 제3의 신교 무국대도를 통해서 그게 다 융합이 돼 있죠. 그래서 기성의 어떤 종교를 모독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왼팔, 오른팔, 이건 유교, 불교, 도교, 동서사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몸을 자르는 거거든. 어떤 종교를 비하고 치고 깨고 말이야, 파괴하고. 그래서 동서고금의 어떤 문화도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가을철 성숙한 인류가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이런 문화, 그것이 이 땅 여기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의 다시 개벽의 그 문화 주제인 것이다. 이것을 한번 다시 잠시 이렇게 각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우주의 창세 원형 문화, 이 신교를 뿌리내린 대백제의 이 문화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 백제 왕국의 실체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백제 왕조 역사의 그 성립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원조가 이제 직접 이 한성, 지금의 서울에 백제를 건국하고 약 500년 지금 한성 백제 시대를 맞이하고 고구려 공격을 당해가지고 공주로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 이 백제의 시조는 온조인데 본래는 그 아버지가 고주몽 아니에요.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그 천륜을 깨가지고 이 백제 건국자는 고주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건 대상인 연타발의 딸 소선호하고 결혼해서 이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는 거야. 이 천륜을 잘라버렸어. 삼국사기는 신라를 종통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모든 걸 신라사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역사도 막 비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황제국 말이야, 그 큰 형님을 갖다 모독을 하냐고. 발해 역사, 대진국 역사는 전혀 기록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백제를 폄하하는 그 근본은 시조를 갖다가 고구려하고 이렇게 단절시킨 건데, 환단고기는 그 원형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 잡아주고 있어요. 이 고주몽은 누구냐? 고주몽이 이민년 호랭이띠인데 5월 5일 날 태어나셨다. 고주몽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서력전 79년인데, 그러면 이 고주몽이 태어난 그 혈통의 비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건 전혀 안 나오는데 환단고기 고구려 본계만 나오는 거야. 그 첫 페이지 끝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본래 이 해모수의 아들은 모술인데, 부부의 2세 단군인데, 해모수 작은 아들이 고진인데 위만과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서 고구려 제후
지방 왕이 됐단 말이야. 그 손자가 누구냐면은 불리지인데, 이 불리지가 그 압록강 쪽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유아부인 그 여자를 더불고서 거기서 생긴 아이가 고주몽이다 이거예요. 고주몽의 그 어머니 유아부인의 집이 하백이거든. 그 천신 숭배하고 그 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단군 조선 때부터는 왕비가 바로 이 하백에서 나오는 거야. 하백, 물화자 하백에서 나와요. 지금 역사 왜곡이 뭐냐면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못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본래는 사대조 할아버지야. 그래서 환단고기 삼성기를 보면 마지막 문장이 뭐냐, 고통한 안암노가 쓴 그 삼성기 상편을 보면은 바로 사 해모수 위 태조,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제사를 지냈다. 나라를 처음 창건한 시조가 태조란 말이야. 그 할아버지 태자를 붙이거든. 그러니까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내가 시조가 아니고 바로 내가 세운 이 나라의 실제 시조 할아버지는 해모수다. 나의 사대조 해모수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역사가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중국의 논영이라든지 우리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전부 북부여와 동부여가 이렇게 비벼져 있어요. 고주몽의 직계 아버지가 해못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 방영대선 드라마도 그렇게 돼 있다. 화살 맞고 이렇게 죽잖아. 응? 고주몽 아버지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중국에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 멸망당하는 그 위기에 누가 일어나느냐? 이 북방의 이순신 장군 같은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인물, 서암록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양반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단군 조선의 왕족 계통 아니냐. 그 한무제를 몰아내고서 북부여의 4세 단군으로 끝나고 그 이제 5세 단군으로 즉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보좌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브루야. 그래 헤브루가 그 나라를 옮겨가지고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부여다. 수도가 가서본이니까 가서본부여다. 그 북부여와 그 동부여 가서본의 역사를 완전 복원한 것이 바로 이 호남 전라도 이 나주에서 오신 바로 범세동 보계고사 범장이다. 그러면 이제 이 고주몽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당대 신라 그 천재가 당나라 가가지고 충격받은 얘기 하나가 뭐냐면은, 고군 최치원이 야 고구려 역사는 900년 역사라 그러더라. 중국의 역사 기록에 있는 거야. 가은충이 당고종에게 직언을 한 거야. 그때 이제 고구려 침략을 할 때, 예전부터 이 고구려는 900년이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 노장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거든. 신당서에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는 900년이다 이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고주몽이 동부에서 크다가 거기 예시부인을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유리태자고 고구려 2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칼을 분질러가지고 나중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태자로 삼겠다. 자기 아내 앞에서 서원을 한 거야. 그러고서 워낙 활도 잘 쏘고 인물이 비범하니까 금호와 그 측근들이 왕권을 뺏길까봐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가서 큰 집으로 가든지 해서 도모를 해라. 그래서 엄리대수로 송화강을 뭐 건널 때 이제 뭐 자라들이 나와가지고 뭐 다리를 놔줬다 그런 얘기가 광개토대왕비에도 있는데, 본래는 이제 큰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고두막한이 북부여 5세 당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아들 하나가 뒀는데 바로 6세 고무서 당군인데 딸밖에 못 나가지고 대가 거기서 끊어지는데, 고주몽이 고무서 6세 단군에게 가서 그 두 번째 딸 소선호를 맞이해가지고 사위가 되면서 북부여를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고구려 역사의 비밀인데, 이것이 오직 환단고기와 역사의 유물로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뭐가 있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광개토대왕 비문은 나는 뭐 황천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지 17세 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 국강상 광개토경 토경 평환 호태왕 대대로 왕위를 계승을 해가지고 17세를 내려와서 광개토 널리 이렇게 영토를 열었다 이거야. 호태왕이 되셨다.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광개토 대왕님은 나의 아버님은 원 창업 시절로부터 17세 손이다. 그런데 고주몽으로부터 하면은 13세 손밖에 안 돼. 그럼 네 분이 빠진 거야. 지금 삼국유사 뭐 이런 기록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바로 뭐가 있어요? 해모수가 있고 그 아들 고진이 있고 손자 불리지가 있고 거기서 고주몽이 나온 거야. 광개토 호태열제는 창업 시절로부터 17세 손이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900년 역사, 고구려는 900년이다. 서력전 BC 58년에 이제 북부여 6세 단군, 고무서 단군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계승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서력전 37년에 이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고구려라는 건 뭐냐? 고구려. 아, 그건 고시인가 보지? 그게 아니고 환단고기는 바로 자기들의 태조 할아버지 해모수의 그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라는 거야. 이게 환단고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구려가 해모수 자기 시조 할아버지의 고향 땅 이름이구나. 이것은 뭘 우리에게 암시하냐면 이제 이 백제국의 그 역사 정신을 아는 건데 이 백제국의 역사의 실체, 이 문화 정신의 위대함을 깨치려면은 바로 백제시조 온조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소선호, 동방의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한 이 소선호, 그 아버지 고주몽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강력하냐. 고주몽 이분은 신조문화를 대도통한 성인 제왕이에요. 잠깐 고주몽 성제의 유훈 한번 유언을 들어볼까요? 만세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고주몽 성제의 노래. 대변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주몽 성제께서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리셨다. 하늘의 신이 만인을 한 모습으로 창조하고 삼진을 고르게 부여하셨느니라. 이에 사람은 하늘을 대행하여 능히 이 세상에 서게 되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선조는 북부여에서 태어나신 천재의 아들이 아니더냐. 슬기로운 이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며 계율을 잘 지켜 삿된 기운을 영원히 끝나니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하면 저절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 매사에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느니라. 군사를 쓰는 것은 침략을 막기 위함이며 형벌의 집행은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함이니라. 그런 고로 마음을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함이 생겨나고 고요함이 지극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지극하면 덕이 높아지느니라. 따라서 마음을 비워 가르침을 듣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리를 판단하고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고 덕으로 사람을 건지느니라. 이것이 곧 신시배달 시대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마음을 연 교화의 방도이니 천신을 위해 본성을 환히 밝히고 묻 창생을 위해 법을 세우고 선왕을 위해 공덕을 완수하고 천하 만세를 위해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아 교화를 이루느니라. 고주몽 성제 그 유언을 읽다 보면은 너무도 그 내용이 모든 종교의 성자들의 가르침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그 가르침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아주 희mon한 그 깨달음의 도통 경계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 지금 그 서곡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창조론에 대해서 하늘이 만인에게 한 가지 상으로 삼진을 아주 고르게 부여하셨다. 균부 삼진. 세 가지 참된 것을 조물주의 그 신성과 광명 우주의 지혜를 고르게
다 주셨다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균부삼진. 우리들 내면에서는 우주의 조물주의 삼신이 그대로 100% 순도 100% 그대로 99.999%가 아닌 말이야.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인간은 이토록 숭고한 존재다 말이야. 인간은 이토록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는 영혼의 생명, 이 불멸의 생명을 담고 있는 기존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북부여의 역사를 이렇게 대세를 놓고 보면은 이 부여라고 하는 게 나라가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부여, 거기서 이제 기원이 됐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단군조가 바로 44세 구물단군 때 대부여로 바꿨는데 거기서 역사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삼조선이 각각 병권을 지면서 독립된 개별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 이름을 44세 거기서 대부여로 바꿨는데 진조선 만주만 먼저 망했기 때문에 이쪽 번조선하고 한반도 말조선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번조선은 마지막 준왕의 기준이 위만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검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군산으로 와서 어뢰산 와서 여기 익산 금마에서 이제 조그만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번조선이거든. 진조선 훨씬 후대에 이제 망한 역사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의 강단 역사는 그걸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니까 그게 기자의 후손이고 그게 기자조선이다 그러는 거야. 기자조선이 그렇게 일시에 있었다고. 이거 이제 그 윤내연 교수의 이제 그런 설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기자조선하고 그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그 먼 그 기자의 후손들 가운데서 75세까지 몇 분의 그런 그 왕대가 나온 거지.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모수가 만주를 차지하고서 거기다 북녘 북자를 놨다. 왜 북부여냐? 그건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조를 이렇게 계승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 가지고 고두막한이 이제 동명왕이 나오는데, 지금은 동명왕이 고주몽으로 왜곡이 돼 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북부여 시대에서 동부여 시대로 나오는데 바로 해부로 금화 대소 그렇게 나오고, 대소가 고구려 장수 괴유로부터 그냥 단칼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전쟁터에서 죽고서 동부여가 망하고, 그 동생이 갈사부여를 만들고 그 대소의 종제가 연나부부여를 만들어. 그런데 연나부부여가 저 위쪽에서 있다가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서부여가 되는데, 이 서부여의 마지막 왕이 의련데 진서 동의열전에 285년에 모용의 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데 서진이 이것을 도와줘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복원을 하는데, 아마 이때 고유왕이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바로 이 마지막 왕을 빼내가지고서 지금 백제 땅에 와서 있다가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왕이 된 것이 응신왕이 아니냐, 일본 15세. 여기서 이제 일본 최초의 통일 왕조 국가 이 대화 정권이 생기는 거야. 야마토 정권이. 그리고 응신은 삼신을 받아서 응신이라고 한다. 이 응신, 이 오진왕 말이에요. 오진왕. 이제 일본에 있는 유명한 그 학자 있잖아요. 북방 기마민족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이제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을 연 것처럼. 그건 사실은 서부요. 지금 여기 본 백제하고 대륙 백제가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 야마토 정권을 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총체적으로 그 연대나 인물이나 역사, 국제 정세에 일치가 되는 그 역사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백제의 이제 실제 건국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들이 찾아와서 2대 이제 유리명 열제가 되는데, 지금 두 아들을 낳은 고주몽의 두 번째 아내 소선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래가 불리하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따로 왕국을 세우는데, 이곳이 폐대 지역이다. 옛 대방 땅이다 그러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대능하고 나나 유역이거든. 고주몽이 이제 어하라라고 해서 이제 왕의 그런 그 호칭을 내려주는데, 여기서 초기 나라를 이렇게 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그 큰아들 비류가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이 인천 미추홀 지금 그 문학산 쪽으로 내려오고, 거기 땅이 습해가지고서 이제 이쪽 한성백제로 와서 여기서 500년 하남 우일해성 역사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제 건국의 그 대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그 초기 기록 불신론을 보면은 쓰다 소키치하고 오타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의 근원을 말살한 환국을 제거한 바로 이만희 시류 금소령이 이를 거치면서 백제는 13세 근초고왕에 가서 왕국이 실제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는 다 그거 없애라. 그 초기 기록은 1세에서 12세까지 백제 왕의 역사는 다 거짓말 역사다. 바로 이 고대사 역사 인식이 이병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돼가지고 백제 본기 8세 고위왕 때 와가지고 그 백제가 이제 나라 노릇을 했다. 이것이 아까 미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에 전 지구에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실제 나라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600년 800년 그때 가서 처음 나라 노릇을 했다. 오늘 이제 이 백제 건국의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냐?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의 이 대결 구조, 또 그 아래에서 지금 영호남 이런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 불신, 이 모든 민족 분열과 갈등을 근원적으로 이걸 해체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북방의 고구려나 남쪽의 신라, 바로 이 호남 백제는 다른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전부 북부여에서 나온 거야. 신라의 박혁거세는 바로 북부여를 계산 5세 고두막한, 중국 한무제로부터 조국을 구한 고두막한의 따님이다. 환단곡에 나와 있어요. 그 고두막한의 아들 고무서, 북부의 마지막 당군, 그 사위가 된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 근데 고주몽은 원 그 북부여의 시조의 4세손이다. 직계손이다 이거야. 철통으로 보면 아주 그건 직통이지. 아주 정통 적자예요. 고주몽은 바로 그 친아들이 내려와서 원조가 지금의 서울 땅에다가 백제를 건국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북부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북부여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어김없는 형제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들 지금 사회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 왔던 그런 갈등의 모든 그 어둠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